지우가 오늘 휴일이니까 몇일 차지? 일, 토, 일, 월, 화, 수 5일 차네? 응. 내일만 버티면 지우 끝. 증상은 어때? 답답해. 답답해? 응. 뭐가 답답해? 고양이비랑. 열나거나 아프진 않아? 근데 가라앉았다. 그랬어? 네. 알겠어. 구독과 알림 설정 댓글까지야. 구독, 좋아요.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틀약서입니다. 이 오미크론이 정말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인구 5명당 1명이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저와 저희 가족도 이 피해가지 못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먼저 확진되면서 저와 와이프까지 모두 일주일 이상 격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히 저는 물론이고 저희 아내 그리고 초등학생 2딸 모두 크게 고생하지 않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처방약을 먹었는지, 또 오미크론에 감염된 기간 동안 늘려 먹은 영양제가 무엇이었는지, 재택치료가 끝난 후 더 집중적으로 먹은 영양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3월 중순 금요일쯤이었습니다. 저희 둘째가 저녁부터 열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낮에는 열이 없고 머리만 아프다고 했는데 저녁 때니까 38.5도 정도까지 올라가서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이비인후과 병원에서요, 둘째가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때 저는 이제 신속항원 검사를 해봤지만 저는 그때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확진이 되면요, 혼자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둘째는 아직 어리다 보니까요, 이 격리하는 게 어려워서 저희는 그냥 다 같이 빨리 걸리고 빨리 낫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함께 자가격리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첫째도 미열이 나기 시작했고요. 월요일 날에 확진을 받았습니다. 이때도 저와 와이프는 이 신속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요. 저랑 집사람은 사실 월요일부터 약간의 미열 증상이라든지 목이 칼칼한 정도의 증상들이 있었는데, 실제 확진은 금요일 날 받았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 이틀 정도 고열이 났었고요. 그 이후로는 기침이라든지 콧물도 없이 잘 이겨내고 끝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목이 많이 붓기 시작해서 토요일 날 극심하게 좀 부었었는데요. 한 이틀 정도 지나니까 열도 없어지고 목도 가라앉았습니다. 아이들과 저희의 확진 날짜가 다르다 보니까요. 저희는 한 2주 정도 자가격리가 들어갔었습니다. 이렇게 될 거면 차라리 좀 한 번에 빨리 같이 걸렸으면 하는 아쉬움?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일상생활을 멈추다 보니까요,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처럼 저희 가족은 비교적 가볍게 지나갈 수 있었는데요.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처방약 같은 경우 환자의 나이와 상태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항생제, 해열진통제, 기침가래약, 약간의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았는데요. 이틀 정도 인후통이 심해 제가 이 처방약에다가 덱시보루펜을 추가해서 같이 먹었습니다. 아스타미노펜 같은 해열진통제로 이 열이라든지 몸살기, 두통, 인후통이 잘 잡히지 않으면요, 소염 진통제인 이런 덱시부루펜을 교차 복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아스타미노펜 500ml와 이 덱시부루펜을 동시에 드셔도 되고, 덱시부루펜을 복용한 다음에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이 아스타미노펜을 복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일일 최대 용량을 초과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죠. 그리고 이 바이러스 질환인 오미크론에 왜 세균을 없애주는 항생제를 처방했을까요? 오미크론은 초반에 고열과 인후통이 많이 오게 되고요.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면 이 2차로 세균 감염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게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젊고 건강한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어린아이거나 고령이거나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은 이 담당 의사 선생님의 판단에 따라 2차 세균 감염의 방지 목적으로도 같이 처방하기도 하죠. 4일 정도 이렇게 처방약을 먹었고요. 그 뒤에는 기침 가래 증상만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래 위주의 약으로 처방받아 먹었습니다. 아이들 약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약의 종류는 비슷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구성해서 먹었지만요, 개인마다 증상이라든지 환자의 상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꼭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처방약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확진 이후에 용량을 확 늘려 먹은 영양소는 딱 3가지였습니다. 바로 프로폴리스, 비타민C, 비타민 D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이 프로폴리스를 가장 많이 먹었는데요. 프로폴리스는 항산화, 항균, 항염, 항바이러스, 면역력 활성 등의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 섭취량이 플라보노이드 17mg 정도 되는데요. 저는 이거의 몇 배 정도를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무작정 또 따라 하실까봐 제가 얼마나 늘렸는지까지는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개인의 몸 상태에 맞춰서요. 어느 정도를 늘려 먹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또 하나 늘려 먹은 비타민C는 평소 1000mg을 한 알에서 2알 정도 먹고 있었는데 저는 이 1000mg 제제를 2시간에서 3시간 사이 간격으로 계속 한 알씩 추가해서 먹었습니다. 따지고 보니까 하루 한 6에서 9g 정도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비타민C를 많이 먹지 않으신 분들이요, 한 번에 먹는 섭취량을 너무 늘려 먹게 되면 설사라, 가스, 위장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최대한 저용량을 최대한 나눠 먹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D인데요,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에 좋다라고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비타민 D는 뼈 건강뿐 아니라 면역세포의 성장과 분화에 관여하고 조절해주기 때문에요, 면역력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염증성 질환이나 면역질환, 감염성 질환들을 이겨내려면 이 비타민 D가 꼭 필요하죠. 참고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코로나 치료할 때 이 비타민 D를 섭취했던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평소 비타민 D를 2000IU 정도 먹었으나 이를 2배로 늘려서 4000IU 정도 섭취했습니다. 아이들도 저희 먹는 것과 비슷하게 제가 챙겨줬는데요, 처방약도 잘 챙겨 먹었고 영양제도 또 잘 챙겨 먹었기 때문에 저희 가족 전부 다 무탈하게 가볍게 지나간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제가 재택치료 끝난 후에 이 회사에 복귀를 했는데 평소와 좀 다른 그런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머리가 약간 멍하고요, 뭔가 모르게 약간의 무력감도 좀 있는 것 같고, 저 말고도 이러한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완치 후에 그래서 제가 더 적극적으로 챙겨 먹은 영양제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기사 보셨나요? 실제로 코로나 이후 만성 피로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몸에 있는 이 부신의 피로 때문이다라는 거죠. 부신은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면역이라든지 에너지 대사, 염증 억제, 에너지 증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바이러스 역시 스트레스로 인지하기 때문에 코로나 같은 감염병에 걸리게 되면 이 부신의 코티솔 같은 호르몬들이 과도하게 소모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생기니까 당연히 피곤은 따라올 수밖에 없고요, 면역력도 좀 더 떨어지고 염증성 질환도 좀 더 증가될 수 있게 되는 거죠. 부신 피로와 영양소에 대한 해외 논문을 보면 식물성 아담토젠, 즉 가족 앞에 인삼, 홍경천, 아슈아간다 등과 비타민 B군, 미네랄을 보충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고함량의 판톤텐산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판톤텐산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 때 필요하고요, 또 부신 호르몬 합성할 때도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이죠. 대한의사협회지의 논문에도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가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 부신피로 증후군에는 고함량의 판톤텐산을 포함한 비타민 B군 복합체, 미네랄뿐 아니라 홍경천, 가시오가피 같은 아답토젠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요, 이 재택치료 끝난 후에 다음과 같이 복용하고 있습니다. 식물성 아답토젠, 고함량의 판톤텐산, 고함량의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 제품과 미네랄 복합체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요,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회복,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말씀드린 성분들이 대부분 조합되어 있습니다. 이 복합 미네랄 제품은 칼슘, 마그네슘을 중점으로 다양한 미네랄 제품이 구성되어 있고 바실러스 나토 농축분말이라는 비타민 K2가 100마이크로그램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요, 두 가지를 조합하면 아주 좋은 조합이 될 수 있죠. 꼭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구성과 함량들로 조합해서 드시면 어떤 제품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기준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서 드셔보세요. 저는 이렇게 가볍게 지나갔지만 분명 고형군이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오미크론 역시 위험한 바이러스일 겁니다. 그러니 항상 마스크를 좀 잘 착용하시고 증상이 있고 확진이 되면 처방약을 잘 드시길 바랍니다.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이어야 합니다. 아셨죠?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까지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리틀 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